독학하시는 분들이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론을 계속 쌓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계속 인체를 수정하고 이 다듬는 과정들이 약간 과해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갑자기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고민하시는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였었어요. 투시도를 세팅을 하고 그려보다 보면 이미지가 자연스럽지 않고 좀 자기적인 느낌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된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디어와 분위기에 맞춰서 구도를 짜야 되는데 반대로 구도에 맞춰서 아이디어나 컨셉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그런 주객전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고민을 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일러스트에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모든 창작의 영역이 그렇지만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건 없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다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흥미를 잃지 않은 정도에서 공부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에 좋을까,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투시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 볼 건데, 까지 그림 그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독학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주변에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되고 있고 강의 사이트들이랑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주변엔 혼자의 영또르르. 원래는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 잠깐 해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빠져들었어요. 와, 그러면 2년, 3년 정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재밌게 하셨나봐요. 성장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해부학도 해보고 이론으로도 돌아가는데 조소, 도형화 이런 식으로 파고 가신 것 같네요. 토끼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타입이고 배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봐야지 라는 그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고지식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러냐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토끼님 일러스트를 왜 그릴까요? 토끼님이 일러스트를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입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시작하니까 재밌기는 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게 내 일러스트에는 응용이 안 되니까 내가 공부가 더 부족한가? 라고 독학하시는 분들이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론을 계속 쌓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론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한 객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론을 배우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나도 그렇게 느꼈어 라고, 얘가 쇄골이구나, 얘가 위에서 보는 앵글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인체가 조금 틀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봤을 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팡 하고 딱 심장에 꽂히면 그 일러스트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인체를 수정하고 이 다듬는 과정들이 약간 과해요. 원래 감성과 이런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 이런 거가 지금 가장 구성이 되어야 된 그 타이밍에 인체를 쪼개고 계시거든요. 원래 내가 의도하려고 했던 분위기나 메시지나 이런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 일러스트를 왜 그려요?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좋아요. 좀 대단히 멋없는 이유여도 그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공부의 동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의 동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방향이 가끔 틀릴 수도 있고 조금 헤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맞는 방향으로 결국 틀거든요, 잘. 요건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끼님이 일러스트를 왜 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뭔가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 재밌어서 시작을 했는데 감상자가 그 아이디어를 잘 캐치해줬을 때 그게 뿌듯해서. 그래서 대체로는 그리는 것 자체만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발표를 딱 했을 때, 예를 들면 SNS에 탁 공개를 하고 유튜브에 뭐 예를 들면 공개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 이런 걸 표현했군요, 나도 그 내용에 굉장히 공감해요 라고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찐 도파민이잖아요. 도파민 탁 터지잖아요.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저는 이제 좀 이걸 토끼님이 얘기하신 거를 제가 좀 멋있게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이야기에 공명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작품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우리 모두 연대해야 돼.
연대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닐까? 라는 메시지를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걸 막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 녹여서 탁 던졌어요. 근데 그걸 던진 사람들이 보자마자 역시 맞아. 사람들은 우리 모두 연대를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줘야 돼. 라는 감성이 쫙 달린다고 하면 막 짜릿짜릿하면서 아 맞아.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공명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역시 인생은 아름다워.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표현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에 같이 공감해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싶어하고 예를 들면 저도 지금 토끼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 막 내용들 정리하면서 아 이런 거 얘기해드려야지 라고 하고 토끼님이 이제 아하 하고 이해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짜릿함. 그래서 소소하게는 이런 대화에서도 서로 공감하는 이런 어떤 타이밍이 있을 때 짜릿함이 있다고 하면 심지어 내가 창작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누군가 공감을 했다. 나도 그 마음 알아. 나 너의 말에 너무너무 공감해. 너의 이야기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명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사실은 이 공명을 하려면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갈 건데 내가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객관성이 필요해요. 그 객관성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톤이 될 수도 있고요.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인체 해부학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다양하게 있겠죠. 그림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면 미소녀 그림체로 그리시는 분들은 딱 그 코드의 라인대로 쭉 가시잖아요. 그리고 박평준 작가님처럼 실사체와 캐주얼체의 약간 중간 정도 느낌에서 입체감을 풍성하게 내는 무태 스타일로 그리시는 분들은 또 그 라인대로만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는 이런 그림체여야 되고 이런 톤이어야 되고 이런 해부학의 밀도를 좀 가져줘야 돼라는 그런 목표를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나씩 이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갑자기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토끼님이 독학을 하면서 워낙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톤이나 구도나 해부학은 어디까지나 내가 하고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 이야기에 걸맞게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먼저 이제 구도를 짜실 때 어떻게 짜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먼저 구상을 해봐요. 그러면 구상을 해봤을 때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 먼저 떠올렸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앉아서 연주를 한다고 하면 비가 와도 좋겠다. 이 장교의 죽음이 슬픈 느낌을 주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 옆에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연주를 하는 사람 옆에 마치 예전에 이 사람과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했던 연인이 같이 옆에 서 있으면 어떨까? 손송을 쥔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는. 그래서 그림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 사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네? 라고 인식이 되면 어떨까? 이게 사실 일러스트가 다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산으로 이렇게 가려서 롱샷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인의 얼굴은 살짝 가려져서 약간 슬퍼하는 느낌만 나게끔 묘비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첼로를 연주했던 연주자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무덤 앞에다 원래 첼로를 놓는 걸 구상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라면 그냥 이렇게 묘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첼로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음각으로 그런 묘비면 어떨까? 요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막 전우가 죽었어요. 저는 막 첼로 연주자였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막 안달이 났었었네요. 그쵸. 이거는 저의 꼼수긴 해요. 꼼수긴 한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하고 나면 얘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는 게 좋을까? 멀리서 보는 게 좋을까? 좀 더 위에서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더 아래에서 보는 게 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한번 싹 돌려보는 거죠. 지금 연출 자체는 롱샷에 가까운 연출이에요. 그래서 배경에 대한 정보와 인물에 대한 정보가 6에다가 인물 정보가 4 정도 되는 이런 배경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이제 배경에도 이제 나무의 고목들 같은 거 좀 세워준다든지 만약에 이 친구를 고민을 해봤을 때 조금만 더 가까이서 한번 볼까 생각을 해보면 냅다 여기서 잘라요. 무릎쯤에서. 그래서 무릎쯤에서 자른 거를 가지고 한번 더 키워보는 거죠. 인물이 더 잘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우산을 지우고 이 손에다가 첼로를 손으로 이렇게 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게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물에 대한 정보가 늘어났으니까 예를 들면 머리를 하나로 포니테일로 묶었다고 했을 때도 바람에 휘날리고 묘비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쵸, 벌써 쓸쓸하죠. 한번 줌을 당겨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원래 원본에서 한번 더 멀리 가볼까? 멀리 간다고 하면 좀 더 배경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조금 더 아까보다는 앵글이 아이 레벨로 와서 이렇게 아이 레벨로 정말 정적으로 배치를 해버리면 오히려 굉장히 더 그 먹먹한 느낌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카메라를 뒤로 훅 빼서 묘비들이 막 여기저기 다양한 형태로 서 있고 비가 막 내리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슬픔이 좀 더 조용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이쪽이 아마도 토끼님이 추구미에 가까운 그런 구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구도의 회화 작품들을 예시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갖고 있는 이 회화 작품들이 카메라의 위치와 어디서 샷을 끊는지, 여기는 바스트 샷, 여기는 니샷, 여기는 롱샷, 여기는 멀리 카메라를 뺀 롱샷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나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샷에서 줄 수 있는 분위기하고 롱샷에서 줄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롱샷에서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달라요.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서는 확실히 인물이 조금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인물의 표정이나 무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림들이 많죠. 롱샷으로 가게 되면 인물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배경에 대한 정보들이 같이 늘어나면서 배경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치밀하게 짜줘야 돼요. 발코니에 앉아있을 때 발코니가 어느 정도 레이어로 이 배경이 배치가 와야 되는지, 익스트림 롱샷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특히나 배경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제공이 돼야 되죠. 이 물의 일렁임이라든지 빛이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과 이 화면의 인물들의 배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풀이 이만큼 반 가까이 차지하고 주인공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앞에는 또 근경에 풀을 다 넣어줬는데 광량이 세고 널찍하게 오고 있어서 모든 사물들의 빛이 다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는 아이 레벨에 가까운, 여기는 하이 앵글에 가까운 투시. 그래서 이런 투시 설정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 레이아웃의 짜임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토끼님이 보시기에 난이도가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높은 게 몇 번일 것 같아요? 그쵸? 3번이 제일 어려워요. 난이도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요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미디움샷, 이런 바스트샷으로 넣었던 요 그림. 그 다음 순서로 1번, 2번, 3번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투시와 맞아요. 배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끼님을 냉정하게 구도와 투시와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에 지금은 3번까지 가기에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미디움샷, 바스트샷이나 요 미디움이나 니샷 정도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퍼포먼스로 그림을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롱샷이라든지 익스트림 롱샷으로 조금씩 점차 점진적으로 공부를 확장시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끼님의 고민을 같이 좀 해결을 해봤는데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 그리고 내가 원래 원했던 추구미에 맞는 구도나 투시도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 그네들은 부수적인 거, 내가 메시지를 정하고 그 메시지에 맞는 도구들을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니님 조언 듣고 왜 아이디어를 계속 변경했는지 알 것 같아요. 원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어려워서 회피하는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묵직한 분위기를 그리기가 어렵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익숙한 서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게 되고. 그쵸.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을 그래도 연습을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붙잡고 방향을 자꾸 틀고 해서라도 내가 완성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큼 잘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실 때는 공부의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는 원래 거쳐요.